안녕하십니까, 하방촌입니다. 오늘은 병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는 주렴이라고 있는데요. 병풍하고 주렴은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요. 설치할 때 이제 구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에 화살천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화살천문은 서북 방향에 부엌이 있으면 안 된다. 또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이렇게 가보면 실제 화장실이 서북 방향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거의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입주하실 때는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서북 방향에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주인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상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사업 문제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심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 터널이 있는 경우에 상층부에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상에 피로티 구조로 통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차량이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부에 2층, 3층, 4층, 5층으로 이렇게 집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천심살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피로티를 세우고 거기에 통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 통로상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지 또 유속이 빠른지 등을 살펴야 되겠죠. 또 사람이 오고 가는 게 많은지 이것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영향력은 줄어들겠지만 가까울수록 영향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차량의 유속이 빠를수록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집을 고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통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주변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대로 물이 들어가서 쏟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출구 쪽 또는 입구, 출구 양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상가는 장사가 잘 안 되죠. 특히 에너지의 그 증폭과 감소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기복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서 들어가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지하 차도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공기의 이속이라든지 차량의 수량 또는 그 속도 이런 것 등을 참조하셔야 되고요. 또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등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 등이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하 터널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터널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도가 깊으면 그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심도가 얕을수록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어찌됐든 가까울수록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다시 한번 두 가지는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병풍 및 주렴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은 다 하실 것이고 주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문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슬로 엮은 커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실의 구조상 문과 문이 마주보는 형태, 문충살이죠. 시비나 구설, 소송 등이 연루되기 쉬운데요. 또한 심리적으로 은밀하고 개인의 사생활 측면에서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 문과 문이 마주보기 때문에 사무실 등에서는 특히나 더욱 그러할 수 있죠.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뭐 그런 걸 떠나서 풍수학적으로는 흉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병풍을 치거나 또는 주렴을 설치해서 막아주게 됩니다. 주렴. 주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바이디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주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여러 개 엮어놓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늘여놓은 형태입니다. 이게 주렴입니다. 주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듭니다. 특히 이제 이 주렴의 구슬을 엮게 되는데 이 구슬을 수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재질이 뭔가에 따라서도 주렴의 효과에 있어서 차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주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멋있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렴을 재화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문과 문이 마주보는 문청살의 경우에 이렇게 주렴을 설치할 수 있으면 주렴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병풍을 설치할 수 있으면 병풍을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병풍이나 주렴을 설치해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문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 형살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문발을 사용합니다. 대문 위에 문발을 걸어준다. 문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구슬 모양으로 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칸막이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칸막이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병풍은 좀 낯선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병풍은 거기에 맞는 장소라면 뭐 설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칸막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공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공간을 분리할 때 색상이 중요합니다. 그 색상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만약에 황색을 사용한 주렴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황색이 의미하는 바가 재물입니다. 재물을 뜻합니다. 또는 운을 좋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뭐 자신감을 증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죠. 또 에너지의 진동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색 계통을 사용해서 분리 장막으로 사용한다면 그 내부에서 재운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집어넣게 되면 다양한 또 의미 부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리한 길작용을 증폭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풍수라고 하는 것도 자기한테 유리한 물건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고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이렇게 음양오행 뿐만이 아니라 색상을 통한 기란작용의 증폭작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하나에도 다 8개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완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공간 분리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살기를 막는다. 문충살 또는 외부의 살기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살이라고 합니다. 당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살기를 막아준다라고 해서 당살입니다. 당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뭐 화장실이 사무실 책상과 마주보고 있다면 병풍을 중간에 설치해서 탁하고 나쁜 기운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 살기라고 한다면 외부에 살원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이 있다면 그 문에 이, 이 주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당살의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자, 치대의 작용을 한다. 재물을 모으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당살과 같이 천당살을 뭐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었고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문과 문이 마주봄으로 인해서 문에서 문으로 기류의 작용이 심화되면서 집안의 재기를 약화시키게 되는데 병풍을 설치해서 이러한 것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재물이 모아지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치제의 작용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령은 그러한 작용, 살기 차단 작용 또는 삿된 기운을 막아주는 작용, 또 하나는 이 살기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기운을 모아주는 역할, 기운을 모아줌으로 인해서 재물이 쌓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주령을 설치할 때 색상에 따라서 기운이 조금씩 더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었고, 자, 살기를 제거하면서 색상을 좀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선택을 한다면 좀 더 유리한 작용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언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주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병풍에 대해서도 언지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병풍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병풍은 고산의 작용을 한다. 고산의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댈 고자를 써가지고 매산자, 기댈 고자를 써서 고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집안 실내에서 소파를 배치할 때 소파 후면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구조상 소파 D가 허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병풍을 설치해서 고산, 즉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D에 고산이 없게 되면 현무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의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폐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운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고산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길상물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병풍을 설치하시면 오히려 더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또는 글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글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글귀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이러한 후면 현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면에서 오게 되는 살기를 막아주고 또는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병풍과 주렴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는 외부의 살기까지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집을 뜯어 고치지 않더라도 그런 살기의 힘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잘 맞게 설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몇 번씩 언급한 내용들은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의 깊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혹시 이제 현실 생활에서 필요할 때 잘 이용하게 화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필요한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터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